안녕하세요. 율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굳이 왜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API를 설명했었는데요. 자바에서는 그 API를 객체라고 하는 구조에 담아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객체란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객체를 설명하고요. 저 뒤에 가면 객체 지향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얘가 API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write라고 하는 API 함수가 있는데요. 그 API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값이 하나씩 출력될 거예요. 자, 문자 하나씩 출력을 해서 그것이 모니터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프로그램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누가 제공하냐면은 이 함수를 전에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제공할 텐데요. 그 대표적인 녀석으로 운영체제가 있죠. 근데 프로그램들이 운영체제를 통해서 이 모니터에게 출력해달라고 할 때 운영체제가 모니터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출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장치가 언제든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마 아까 맡겼던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맡겼던 일을 아직 체하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모니터에게 야, 너 빨리 출력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니터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얘가 요청하는 것들 얘가 바로 적용할 수가 없을 때 쓰는 게 이제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운영체제는 출력이나 입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버퍼라고 하는 걸 쓰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이제 출력을 위한 버퍼라고 하면 얘를 출력 버퍼라고 하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버퍼에 담았다가 모니터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출력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파란색이 출력 버퍼인데요. 이거를 자바 쪽에서는 출력 버퍼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바로 아웃풋 스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용어 하나가 또 나오네요. 이 스트림이란 얘기. 앞으로 우리는 스트림이란 얘기가 나오면 버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여러분들 스트림이란 얘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버퍼라는 말도 영어인데 그러면 아웃풋 버퍼 이렇게 하지 왜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했을까요? 예, 맞아요. 스트림은 버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스트림은 방향이 정해진 버퍼를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출력 버퍼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죠. 그냥 중간에 어떤 그 임시 저장소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저장했다 이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출력 방향의 버퍼, 한쪽 방향의 버퍼, 단방향 버퍼를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얘는 단방향 중에서 출력 쪽 방향이다 라고 해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겠다 또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 보세요. 얘는 출력 장치죠,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출력 버퍼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write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버퍼를 이용하는 함수가 됩니다. 실제로 뭐 이 장치를 직접 이용하는 그런 함수가 아니라 이 출력 버퍼에다가 문자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의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사용자가 어떠한 키 값을 누르면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키를 누르면 그것을 이제 읽어오는 녀석이에요. 근데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비슷하게 키보드에서 값을 직접 읽는 함수가 아니고요. 키보드의 사용자가 값을 누르면 입력 버퍼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버퍼에 쌓인 것을 리드는 버퍼에 값이 있나 하고 이제 가서 있으면 그 값을 읽어오는 버퍼를 이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함수를 쓰겠다 그러면 버퍼가 없으면 이 함수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리드를 쓰겠다. 버퍼가 없으면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제 출력 버퍼니까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얘는 입력 버퍼니까 인풋 스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력 버퍼와 관련된 이 플러시 또는 뭐 입력 버퍼 관련된 리셋 이런 다른 여러 함수들이 또 있는데요. 이런 함수들은 사실은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함수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묶어서 많이 쓰게 돼요. 물론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지 이런 이런 도구와 이 도구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 도구와 알고리즘 묶어서 같이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캡슐이고요.
이 캡슐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퍼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다면 이 버퍼가 곧 객체가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객체가 되고요. 이게 알고리즘이 되고요. 이 객체와 알고리즘을 감싼 이 도구가 바로 캡슐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고리즘은 반드시 입력 버퍼가 있어야 되고요. 입력 버퍼라는 객체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네, 같이 캡슐화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자, 객체 지향이라는 얘기를 해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객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얘를 이용하는 알고리즘들을 묶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캡슐이 되는 건데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write라는 것과 그 다음에 flush 이 함수는 결국은 이제 모니터에 출력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출력할 때는 결국은 버퍼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만약에 운영체제가 뭐 윈도우즈였다, 뭐 유닉스였다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 함수면은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운영체제 플랫폼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위에 자바 플랫폼이라는 게 올라갔는데 이 자바 플랫폼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역할이 무엇인지는 우리 뒤에 자바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쨌거나 이 자바라는 플랫폼은 운영체제와 달리 이 함수가 캡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버퍼와 이 함수를 캡슐화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함수를 쓰려면은 이 버퍼라고 하는 녀석, 바로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녀석을 생성해서 그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한 캡슐을 통해서 얘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요. 얘는 그냥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쓸 수 없고요. 반드시 얘를 먼저 만들었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만드는 방법은 얘가 이제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녀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new라는 연산자를 쓰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얘를 쓰려면 이 도구가 필요하고 이 도구는 생성하려면 new를 통해서 생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뒤 괄호를 통해서 생성자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호출해야 됩니다. 지금 뭐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도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만든 다음에 이 도구를 만들게 되면 이 만든 걸 객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그 객체를 통해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객체란 얘기, 너무 이 프로그램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적인 얘기 말고요. 현실사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얘기할게요.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 지금 설계도면이 있죠. 예, 설계도면이 있고 여긴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도로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간단하게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계된 건물은 그냥 우리가 실존하는 건 아니고요. 실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건물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육각빌딩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어놨습니다. 근데 얘는 객체라고 하죠. 객체가 아니라 위에 한번 제목 볼까요? 객체와 객체. 그러니까 얘는 객체고요. 실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이 녀석을 우리가 실제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육각빌딩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육각빌딩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객체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육각빌딩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육각빌딩을 지금 만들어 봅니다. 또 하나 줘볼게요. 육각빌딩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객체, 이런 육각빌딩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바로 그 육각빌딩 실체화한 녀석이고요. 다 이 녀석은 실제 존재하는 객체들이 됩니다. 근데 객체, 바로 기억자가 붙은 객체는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식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객체들은 반드시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육각빌딩이고 얘도 육각빌딩인데 얘는 육각빌딩인데 무슨 이름을 갖고 있느냐. 제가 율렉빌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육각빌딩 중에 율렉빌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위에는 자바라고 하는 코드에서 실제로 객체를 만들고 객체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빌딩이라고 하면 그냥 율렉 빌딩이라고 현판을 붙이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MS 빌딩. 반드시 객체들은 식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생성됐을 때 이름이 없어요. 얘가 탄생했을 때, 만들어졌을 때 이름이 없다가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이건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갖고 있는 그런 문법으로 여기 있는 객체군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름 붙이게 됩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사람 어떨까요? 사람은 개체일까요? 객체일까요?
예, 사람은 객체죠, 객체. 사람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그러다 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뉴를 통해서 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누가 될까요? 예, 홍길동이 되죠. 예, 홍길동. 사람이라고 하는 홍길동이 있어서 그러니까 객체화 됐다는 얘기는 이름을 부여받고 자, 다른 녀석과 달리 실존한 녀석으로서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뭐죠? 예, 버퍼인데요. 버퍼라는 객체가 있는데 걔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U에서. 그럼 이제 얘가 실존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제 write든 flash든 얘를 이용하는 그런 함수를 쓸 테니까 실존한 녀석들은 반드시 이름이 부여돼야 되니까 아웃풋 스트림을 어떤 이름으로든 우리가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는 이제 이 버퍼는 그냥 버퍼가 아니라 OPS라고 부르면 돼요. OPS. OPS라는 녀석을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될 텐데 출력을 할 때는 얘가 지금 U 하는 순간 얘가 만들어졌고 얘를 이용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캡슐화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할 때는 OPS 점 찍어서 OPS.write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OPS 버퍼에 문자 하나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OPS라고 하는 버퍼에 또 이렇게 들어가요. 예, write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OPS에다 write 하라는 얘기죠. OPS에다 write 해라. 얘가 OPS고 OPS를 사용할 수 있는 애들 캡슐화 되어 있고 내가 write를 할 때는 OPS를 통해서 write 하니까 OPS에다가 write가 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객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객체에 캡슐화되어 있는 기능을 통해서 그 객체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가 어떠한 도구가 필요한 것인가, 어떠한 도구가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도구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그 기능을 통해서 그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바는 이렇게 함수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모든 함수들을 그 함수가 사용하는 도구와 이렇게 캡슐화를 해가지고 제공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도구를 만든다 또는 객체를 만든다 라고 하면 도구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OPS에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플러시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플러시가 돼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플러시를 하지 않으면 담아놨던 내용들이 화면 출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버퍼는 꽉 차야만 전달되거든요. 꽉 차지 않으면 계속 기다릴 수가 있어요. 꽉 차지 않으면 문자들 다음 문자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새 문자가 찼는데 일단 그냥 보내라 라고 하면 이 계층을 따라서 문자가 전달돼서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했던 콘솔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될 거고 콘솔을 통해서 입력하게 될 건데요. 이런 출력과 입력이 콘솔이다. 근데 콘솔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녀석이죠. 내가 입출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 입출력 도구가 콘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콘솔 입출력 도구는 직접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얘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입력과 출력 도구는 자바를 실행하는 순간 내가 자바를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순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바는 실행하면서 런타임 환경이 이미 만들어서 아웃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아웃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미 제공하고 있고요. 얘는 입력 콘솔 입력 도구는 바로 in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파일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스템이라는 그 공간 이름에다가 아웃점 찍어서 이 기능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얘 말고 만약에 내가 파일 입출력을 하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써야 되는데 그건 내가 직접 만들어 줘야 돼요. 기본 입출력 도구가 아니니까 뭐 네트워크 입출력 마찬가지고요. 얘는 지금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시스템.out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write를 하면 되고요. 그게 바로 출력 방법이 됩니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시스템.out.write 문자, 그 다음에 시스템.in.read 문자 읽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되는 입출력 도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많이 돌아왔는데요. 그게 더 어렵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프로그램을 아예 처음 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개념적인 내용은 뭐든지 많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들으세요. 지난 시간 것하고 이번 시간 것하고 좀 어렵다 느끼시면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두 번 들으면 좀 이해하기 쉽고요. 세 번 들으면 좀 더 난해했던 것이 정리가 되는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꼭 세 번 들으시고요.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이해가 가셨으면은 상관없죠. 자, system.out.write 얘는 함수고요. 얘는 객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함수고요. 그리고 얘는 객체의 변수가
객체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분간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객체 지향 넘어가면은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